자, 수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 이 수직선 위에 점 P를 잡아 PA, PB, PC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한다 라고 했어요. 일단 수직선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겠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수직선이니까 좌표는 뭐 하나밖에 없죠. B는 2가 되겠고, 이건 주어진 거고요. C는 5가 된대. 근데 이 중에 점 P를 잡겠대.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P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아무 데나 잡아볼게. 여기 어딘가 P라고 합시다. 그럼 P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제가 X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의 차지. 좌표의 차입니다. 그냥 빼고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죠. 이건 뭐 평면 직교좌표가 아니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굉장히 복잡하게 구할 필요 없고, 내가 이 그림에 표시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PA, 얘에서 얘 빼고 절대값 씌워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P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에서 2 빼고 절대값. 절대값 씌워주는 이유는 어느 게 큰지 모르니까 거리 양수 나와야 되지. 얘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PA, PB, PC의 합을 제가 편의상 Y라고 했을 때 Y의 최소값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Y는 결국 이렇게 되죠. 이거 다 더한 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범위 구분하고 구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은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했어. 절대값 안에 x에 대한 1차식이고 x의 개수가 다 1이지.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범위를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얘가 0이 되는 경계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고 얘는 5니까 5보다 클 때 2에서 5 사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근데 이렇게 범위를 구분하면 너무 복잡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구분해서 풀어본 건 지난 시간에 풀어봤고, 결론을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건 절대값을 풀어내면 x, y에 관한 1차식입니다. 1차식이라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직선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절대값을 다 열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y는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그려질 텐데, 직선이 꺾이는 모양의 직선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지. 경계에서 꺾이는 모양. 이 결론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꺾이냐?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양수음수가 바뀌고, 얘는 2를 기준으로 양수음수가 바뀌고, 얘는 5를 기준으로 양수음수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가 붙여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봤더니 이 그림은 좀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하시고, 마이너스 1부터 2면 3칸이에요. 그 다음에 5는 다시 3칸. 이 세 군데에서 꺾여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꺾이냐? 포물선 모양으로 꺾인다라고 했죠. 이렇게 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이걸 그리면 항상 이런 꺾이는 모양의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고, 얘는 이 그림을 그리라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가 될 때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언제 최소라고 했냐면 경계가 되는 x좌표 중에 가운데, 정 가운데에서 이때 값이 최소라고 했지. 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2죠. 2 그대로. 오케이? 됐어? 일단 답은 2가 되겠고, 당신들 또 까먹었을까 봐. 자, 이번엔 절대값이 5개 씌워져 있다라고 해볼게. 5개. 얘도 방식은 똑같다라고 했죠. 얘가 0이 된 x값은 0이고, 얘는 1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3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5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6입니다. 간격이 좀 다르죠? 근데 마찬가지 V자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꺾인다라고 했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가운데에서 최소라고. 결론 외우라고 했어. 나는
이거는 범위 6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6개 구분할 수가 없지. 0에서 한번 꺾이고 얘가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1에서 꺾이고 3에서 꺾이고 5에서 꺾이고 6에서 꺾이고 항상 이런 V 모양인데 꺾이는 형태로 그려진다 라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어요.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4번에 나온 거고 실제 여러분들은 봄과 동시에 29면 N이고 마이너스 1, 2, 5니까 가운데에서 최소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됐죠? 기억해. 기억하렴. 아, 숙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글러 먹었다. 한 5명 올리지 않을까? 아, 6명 올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질문을 먼저 받고 자, 연습 문제 5번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실수 전체 집합의 함수 R에서 R로의 함수란 얘기는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란 얘기예요. 얘는 시험 문제 더럽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볼게. 자, 절대값 나왔죠. 일단 범위 구분해야 되지 않아? 1 이상일 때 1 이상이면 이거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전개해서 쓰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전개했네. 아, 잘했나? 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1 이상에서는 2x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라고 하면 fx는 맨 앞에 거 부호 반대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식은 결국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2-2ax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마지막 중요한 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면 지금 R에서 R로의 함수라고 했거든. 정역이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예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가 나와야만 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 자, 1 이상에서는 2x로 그려진대. 그럼 쟤는 1,2를 지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맞죠? 근데 이제 얘를 그릴 거야. 근데 얘도 만약에 x가 1이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없어지니까 1,2는 확실히 지나야 되지. 그리고 이건 당연히 직선입니다.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 점은 지나야 돼. 이렇게 그려주면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되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축의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봤을 때 한 번이라도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 1대1 대응 아니라고 그랬지. 얘를 집어넣어도 이 값, 얘를 집어넣어도 이 값이니까 화살표가 한 군데로 갑니다. 그럼 이쪽에서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노란색은 안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 지금 1,2를 지나는 건 확실한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될 거예요. 얘는 가능하죠. 얘는 어디다가 x축이랑 평행한 보조선을 그리더라도 교점은 한 개니까 1대1 함수가 맞고 치역, 실제 나오는 함수값도 실수 전체로 다 나오지.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나오면 되지. 아주 심플합니다. 얘가 기울기인데 뭐라고?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결론은 심플합니다. 됐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알았다고. 자, 연습 문제 6번.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이 책의 저자가 실어 놓은 건 이건 절대값 기호가 중복으로 씌워져 있죠. 안에도 절대값 기호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순서로 따라야지.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먼저 그린 후에 그 다음에 통째로 절대값이 바깥쪽에 이렇게 씌워져 있으니까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린다라는 방식으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참고로 이 그래프는 수학하가 아니라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도 나옵니다. 2차 함수까지는 다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통째로 절대값 씌워준 건 반드시 잘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얘를 먼저 그릴 텐데 얘도 꺾이는 직선이 나오겠지. 가장 편안하게 그려볼게. 원래는 3 이상, 3 미만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비슷한 애를 그려봤으니까 꺾이는 형태로 제가 바로 그려볼게요. 꺾이는 점이 어디지? 3, 마이너스 2지. x가 딱 3일 때 절대값 안이 0입니다.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그래프 개형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근데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보통 그려지지. 그럼 일단 3, 마이너스 2가 꺾이는 점이에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이제 V자 모양으로 그려질 텐데 그 다음엔 어떻게 그리나요? 라고 하면 그냥 편한 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그냥 x에 0 집어넣게. 0일 때 어디 지나니? 1.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꺾이는 모양의 직선인데 0일 때 제가 1 지나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꺾일 겁니다. 좌우 대칭으로 꺾여야죠. 맞죠? 직접 구해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편할 거예요. 이게 지금 얘를 그린 거고, 근데 이 전체에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아래쪽 부분 접어 올리시면 되지. 접어 올리면 이놈이 플러스 2로 가겠고, 자, 플러스 2가 왜 이렇게 멀어 보이지? 아, 불쾌해. 아, 몰라.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건 기울기 1, 이건 마이너스 1이겠지. 기울기 1이고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양수라면 그냥 나오니까 뭐 x-5가 되겠고 음수면 마이너스 x 어쩌고 저쩌고니까 당연히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플러스 1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상에 이제 뒷부분에서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을 봤을 때 뭘 먼저 구해야 돼? 정점. 지에서 그랬어.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죠.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보통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점. 얘는 마이너스 1,0은 무조건 지납니다. 그죠? 이건 더 자세히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복습할 거고 m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0 지납니다. 보통 이걸 수학에서는 정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의 값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m은 x의 개수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자, 그럼 저는 저 직선을 그릴 텐데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 무조건. 이 점을 꼭 지나게 그릴 것이고 몇 번 만나게 그리래? 4번 만나면 된대요. 4번. 4번 만난다라면 아마도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만나죠. 자, 그럼 이게 항상 4번 만나는 거 아니고 이제 4번을 만나게 하는 경계를 찾으면 되겠죠. 경계.
자, 이렇게 그려지면 4번 만나겠니? 택도 없지. 근데 딱 X축이면 몇 번 만나? 2번. 근데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몇 번? 4번 만나겠지. 그럼 경계가 이렇게 될 때 이게 기울기 얼마야? 빵이지, 빵. 맞아. 이건 2번 만나잖아. 이게 제가 M이 0일 때를 그린 거예요. 기울기가 0이면 X축이랑 X축이지, X축 그 자체.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리면 4번 만납니다. 기울기가 커질수록 반시계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지. 4번 만나다가 4번 안 만나는 순간이 어디 지날 때일까? 여기 지날 때 아니야? 이렇게 지나면 여기 어딘가에서 1번, 2번, 3번 만나겠지. 맞아요. 요 사이에 연두색처럼 그려지면 4번 만난다고. 그럼 나는 4번 만나게 되는 그 경계를 찾은 거야. 경계를 찾은 건데 m의 값의 의미가 지금 뭐? 기울기. 그럼 주황색처럼 그려졌을 때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 좌표를 직접 넣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수준이면 이 상태에서 기울기 읽어내시면 됩니다. x가 -1에 3이면 4 증가했죠. 4 증가할 때 y가 0에서 2 됐으니까 기울기 얼마? 2분의 1. 이런 방식으로 읽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 이 점을 직접 집어넣지 말고 직접 집어넣어도 답은 나오는데 그거는 좀 하수의 방법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기울기가 커질수록 반시계로 회전을 하는데 우리가 기울기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무조건 4번 만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진다 하기보다 이렇게 주어지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라고 해도 정확히 똑같은 조건이죠. 이 방정식을 풀려고 하시면 안 돼. 여기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임을 이용해서 풀란 얘기니까 그 관점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자, 됐죠? 분필 홀더를 바꿨더니 글씨 쓰는 게 어색한데 이게 얼마인 줄 아니 홀더가? 나 깜짝 놀랐어. 이게 9,000원이래. 왜 9,000원인지 알아? 친환경 홀더래. 이게 왜 친환경이지? 이거 뭐 나무도 아니야. 들어보니까 플라스틱인데 뭐 갈색으로 해놓으면 친환경이야?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초코 홀더를 만들어야 되나? 이게 9,000원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뭐 대안이 없어서 제가 사긴 했지만 자, 방금 설명드렸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여기서 이제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개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당신들한테 이 방정식 풀어주셈 이게 아니야. 실근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몇 개인지만 구하라는 얘기니까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같다라는 걸 먼저 머릿속으로 받아들이시고 오케이? 얘는 가우스 기호 나왔잖아. 가우스 기호 나왔는데 언제 범위 구분해서 저 방정식을 풀 거니? 그럼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똑같냐면 왼쪽을 y라고 하고 오른쪽도 y라고 했을 때 이 둘의 교점 개수가 실근의 개수임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있겠죠. 왜냐하면 교점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두 개 연립하지 않겠어? 연립되어 있는 식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앞에 필수 예제에서 이거 그려봤어. 기억나? 눈빛이 꿈뻑꿈뻑. 자, 가우스 기호도 절대값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 만약에 x가 0.5보다 이때는
가우스 x는 빵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 y라는 함수는 얘가 빵이니까 y는 x로 그려질 거고, 만약에 1 이상 2 미만의 범위면 이때 가우스 x는 1로 나올 거예요. 그럼 y는 얘는 계속 1이니까 이걸 그리면 되겠지. 맞아. 처음에 어색할 수 있어도 2 이상 3 미만이면 가우스 x는 2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 y는 x-2.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규칙으로 그려지겠죠. 계속 같은 규칙. 자, 그럼 제가 그려보면 0부터 1, 여기 1 무식하게 다 그려볼까? 자, 0부터 1까지는 y는 x로 그려진대요. 그럼 0 이상 1 미만이니까 0 이상, 이쪽은 채워져 있고 이쪽은 비어 있어야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에서는 x-1이면 x-1이면 이거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죠.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2 이상 3 미만이면 다시 x-2니까 여기 지나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 D도 계속 같은 모양인 거 앞에서 사실 필수 예제에서 했습니다, 우리. 이 그래프 개형은 제가 외워달라고 했죠.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y는 x 가우스 x를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럼 얘랑 10분의 1 x만 그리면 되는데, y는 10분의 1 x면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10분의 1이지. 그럼 의미가 있어 보이는 점은 10, 얼마 지나야 되니? 여기 지나야겠죠. 여기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서는 교점이 나오니?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여기 지나고 이 뒤로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니까 이제 노동으로 세시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여기 비어 있습니다. 가우스 함수는. 몇 개야 그럼? 9개. 맞죠? 기울기가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뭐 이렇게 나오면 규칙성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의 의의는 딱 두 개예요. x- 절대값 x 그래프 개형 외워라 라는 것과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래프로 실근의 개수 구해볼 수 있겠냐, 이거 두 개 연습하라고 나온 문제고, 자, 여기도 뭐 중요한 게 나오니까 또 살펴봐야겠네. 정리를 할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수학상의 2차 함수에 또 나옵니다. 이건 지금 하고요. 얘도 지금 주어진 fx가 2차 함수니까. 자, 이건 교과서에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 시험엔 늘 나오는 형태예요. 함수 방정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 그냥 이 유형을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외워야 되는 게 이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만족이 된다 라고 주어지면 이게 무슨 힌트를 알려주는 거야? 배우신 분? 기억나시는 분? 이게 뭐 알려주는 거지? 피타고라스? 덜덜덜. 피타고라스는 좀.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안 돼요. 이거는 3년 내내 쓰이는 겁니다.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만족이 된대. 저를 a라고 생각을 해봐. x는 a. 그럼 a에서 x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 있을 거고 뺐을 때 어떤 함수값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둘이 항상 같다는 얘기죠. 이 관계식이 나타내는 게.
A를 기준으로 A에서 X만큼 더했을 때 뺐을 때 함수값이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아? 대칭 축이 뭐임을 나타내는 거니 그럼? 대칭 축이 X는 A임을 나타내는 함수 방정식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을 볼 때 한글로 이쁘게 대칭축이 3입니다. 이런 건 볼 일이 없어요. 수학 시간이니까 관계식이나 조건으로 주어질 텐데 이걸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문제를 완전히 버벅대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 이게 정의고 여기서 파생돼서 제가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릴게. 이거는 가장 편안하게 나온 거고 첫 번째, 만약에 여기서 A가 0이다 라고 해볼게요. A가 0이면 관계식이 이렇게 되죠.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X에서의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같으면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인 함수를 수학 시간에는 앞으로 우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 관계식이 요것 중에 대표적인 형태예요. 앞으로 수학 시간에는 Y축 대칭인 함수는 우함수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이거는 외우는 식이 아니라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X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같으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겠죠. 0이 Y축이 되겠고. 자, 그럼 우함수는 얘를 만족시키면 우함수라고 하고 우함수면 얘를 만족시켜요. 명제용어로 하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우함수가 우리가 배운 다항함수 중에 뭐가 있냐? 우함수는 특징이 차수가 모두 짝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 아직 우리가 4차 함수를 배우진 않았지만 이건 봄과 동시에 내가 f-x를 구해볼게. 마이너스 x면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건데 짝수번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나오겠죠? 얘랑 얘랑 똑같지? 그럼 얘는 필연적으로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 상수항도 짝수항으로 봐야 되죠. 모든 수의 0제곱은 우리 1이라고 지수 시간에 배웠고 뒤에 x 0제곱 곱해져 있다라고 가정하면 얘도 fx나 마이너스 x나 똑같이 나옵니다. y축 대칭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되죠? 그러니까 이 함수 방정식이 대칭축을 알려주는 방정식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제가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데 주의 다음을 만족시키는 최소의 양수 p를 함수 시간에 뭐라고 배웠니? 기억나나? fx랑 fx 플러스 p랑 같대. 얘는 뭘 나타내는 관계식이지? 얘는 주기가 p임을 나타내는 관계식입니다. 보통 주기함수는 수학 1에서 나오죠. 삼각함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뜬금없이 문제 맨 앞에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얘는 바로 주기가 3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x에 0을 집어넣으면 f3이랑 같고 다시 3을 집어넣으면 얘는 f6이랑 같고 다시 6을 집어넣으면 f9랑 같고 자, 세 번마다 같은 함수값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반복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문제 fx가 이렇게 주어졌다. 0부터 3까지. 그럼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 그 뒤는 계속 복부 타시면 돼. 오케이? 자, 이건 주기를 나타내는 식이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실제 축을 한번 구해볼게. 이건 요령입니다. 내가 이걸 착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령은 간단해. 얘랑 얘 더하면 정의역 자리를 더하면 x가 있어 없어?
없지? 더하면. 맞아? 둘이 더하면 x가 없습니다. x가 없어지면 나누기 2한 개 대칭축이에요. 정의역 자리를 더했는데 x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누기 2한 개 그대로 대칭축이다. 외워. 얘는 착각할 수가 없는 게 얘랑 얘랑 더하면 x가 있어 없어? 있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아니고 주기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수능 시험에 이렇게 나와. 이거 대칭축 얼마? 4. 맞죠? 4입니다. 근데 앞에 네 글자 써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x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어도 돼. 내가 x자리에 x-4를 집어넣어 볼게. x-4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8-x가 되겠고 여기는 x-4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변형돼서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형이 돼서 주어졌을 때도 결론은 똑같아. 정의역 자리 더하면 x 없어지지. 없어지면 나누기 2한 게 대칭축이라고. 이거 대칭축 얼마? 4. 아니 선생님 주기라면서 주기랑 다르지? 얘는 이 둘 더해도 x 안 없어집니다. 둘은 절대 주의하셔야 돼. 자, 그럼 연습 한 번만 해볼게. 이게 교육청이나 내신 시험 스타일이야.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주어집니다. 깔끔하게 주어지는데 학교 시험이나 뭐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써볼게. 뭘 알려주는 식이야? 대칭축이 4. 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둘이 더하면 x 없어지잖아. 나누기 2한 게 대칭축. 완벽히 기억해야 돼. 이건 3년 내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아주 깔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기본을 잘 다지고 가야 돼. 자, 상위권 수험생이다. 이거 봄과 동시에 나와야 돼. 대칭축이 어디? 2. 또 4라고 하시면 안 돼. 더했을 때 x가 없어지면 나누기 2한 개 대칭축이라고. 나누기 2한 개. 자, 그럼 바로 이 개형 떠오르지 않습니까? x는 2가 대칭축이면 2차항의 개수는 양수고 아래로 불러이고 이렇게 될 거야. 이 모양이란 얘기죠. 그럼 a는 뭐가 돼야만 하지? 대칭축이 2가 되려면 마이너스 4 나오면 되죠. 그잖아? a는 그냥 마이너스 4지. 이 모양 돼야지 대칭축이 2가 나오겠지. 그럼 a 바로 구했고 요거 이용하면 그대로 b도 구할 수 있죠. b는 2 나오겠죠. 그럼 이게 fx입니다. 자, 마지막에 f2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답은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자, 됐어요. 완벽히 외워야 돼. 대칭축 나타내는 방정식 이해하셔야 되고. 아니 선생님 근데 2가 대칭축이면 이거라면서요. 맞아. 이게 대칭축이 2임을 나타내는 가장 편안한 식인데 모든 실수 x에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요. 이 식을 변형을 해볼게. 변형을 해보면 여기다 x-2 집어넣으면 x의 부호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x-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정확히 저 식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같은 식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현재로서는 1학년 때 메인으로 다루는 함수가 2차 함수다 보니까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있고 선대칭 도형이죠. 점대칭을 나타내는 관계식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해볼게요. 나중에 해보고